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0,000달러를 250만 달러로 만든 니콜라스 다바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더의 기법을 분석을 해보고 그 분석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현재 해외 선물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나스닥을 응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000달러를 250만 달러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무려 25,000%입니다. 정말 경이로운 수익률이죠. 자, 그런데 대박인 건 뭐냐면 요즘 시대에 250만 달러가 아닙니다. 바로 1950년대의 전설적인 트레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920년대생이시고 77년도에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옛날 분이신데, 자, 이분이 이제 무슨 기법을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 박스권 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지금 우리 이제 레인지 트레이딩, 박스권 트레이딩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자, 근데 과거에는 이 1950년대 시절에는요, 컴퓨터도 없고, 뭐 여러 지표들이 없었어요. 캔들 이런 것도 쓰이지 않았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박인 게 아마추어예요. 무용수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수익이 나진 않았겠죠. 왜냐면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전드들은 다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손실을 입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원정 공연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정 공연을 다니면서도 이 주식을 계속 이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이제 본인만의 이제 특정한 이론을 수립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박스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박스 이론으로부터 이 모든 박스권 트레이딩들이 다 지금까지 개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박스 이론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법이다. 지금 현재 2024년을 지나고 있는데 그 70년 전에 이 이론이 처음으로 정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 이론의 간단한 세 가지의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일단 주가의 변동은 단순하게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향성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리고 이제 일정한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가 나오게 되면 그 안에서 오르고 내리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다가 돌파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어느 정도 큰 거래량이 동반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는 그림, 그 다음에 우하향하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는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일관성 있게 움직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진동은 박스 모양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950년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 느낌이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박스권 형성되면은 완벽하게 뭐 딱딱딱 자로 재듯이 딱 맞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렇게 돌파시키면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박스권이 한번 형성이 되면 이런 진동은 이 박스 모양 형성한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진자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주가의 진동폭이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스권이 이런 박스권보다는 이런 박스권이 더 좋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박스권이 형성돼도 움직임이 미약하다면 추세가 침체를 겪으므로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니콜라스 박스론의 핵심 원리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될 때 급변동한 구간을 집중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장 초반 1시간이 가장 변동성이 큽니다. 이것은 나스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 주식시장을 가도 장 초반 1시간이 가장 거래량이 활발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1시간 안에 위든 아래도 뭔가 추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위아래에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고점을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할 때가 바로 상승의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10시까지가 일반적인 그런 거래량이 나오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또 상승으로 돌파했다. 이것은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저점을 약한 거래량으로 돌파가 되면은 그곳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점을 약한 거래량으로 돌파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가 이제 많이 소진됐다는 얘기냐면 이 매도세가 많이 소진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매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반등세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네 번째는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고점을 약한 거래량으로
돌파하면은 거기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겠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그 논리를 한번 같이 종목을 통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테슬라 5분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개파락이 나왔죠. 요 시간대가 이제 미국 시간으로 9시 반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10시 반입니다. 그래서 딱 장 초반 1시간, 그러니까 장 초반 1시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쭉 줄어들죠.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속 원웨이 하락만 나왔어요. 하루 10시 반 이후에 이렇게 돌파를 합니다. 음봉이. 자, 돌파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갑자기 줄죠. 증가했다 거래량이 줍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줄기만 했다면 뭐 뒤에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자, 줄고 그 뒤에 여기서 상승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캔들이. 자, 이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매도세가 거의 다 했구나, 힘이 다 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요 개념입니다. 이 박스권 형성되고 저점을 약한 거래량을 돌파하면 그 저점의 가능성이 높다. 이 3번이 바로 이제 요 개념과 일치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국내 주식입니다. LG화학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파락이 크게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이제 당일 고가가 되겠죠. 여기가 저가가 되겠고, 가장 거래량이 많은 9시부터 10시까지 국내 주식은 가장 거래량이 활발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돌파가 마지막에 될 때, 그때 약간의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갭상승이 거의 한 7%에서 8% 정도가 갭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 20% 이상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차트만 보고 분석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테마성의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볼 게 많지만 이 지수 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뭐 특별한 이벤트나 경제 지표를 우리가 참고를 하는 거는 있겠지만 그거를 보고 우리가 투자하진 않죠. 거의 대부분은 95% 이상은 기술적 분석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을 응용하는 이 방법을 보완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거래량이 많고 활발한 시간은 바로 오픈 시간 후 1시간입니다. 그래서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이 시간대가 거래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구간이 특정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되겠죠.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떨어지든 거래량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이어두고, 그 뒤로 만약에 거래량이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이제 상승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하락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이후에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라면 그게 바로 이제 상단과 하단 돌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무슨 매매를 하시면 돼요? 추세대로 대응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10시 30분 이후에 약한 거래량이 동반된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미약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거짓 돌파로 우리가 역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이런 부분에서 매도 매수를 통한 효율적인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5일치 정도 복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특정 맞는 구간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영상을 찍는 날짜가 2월 8일이죠. 2월 8일이니까 2월 7일부터, 어제부터 과거 5일치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2월 7일입니다. 어제 거죠. 지금 보시면은 미장이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미장이 오픈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가장 거래량이 많은 9시 반부터 10시 반 요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일단은 관망을 하는 거겠죠. 이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고점을 이렇게 있고요. 여기 저점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죠. 꼬리를 만들고 트라이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이런 식으로 돌파를 못했죠.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상승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로 이제 단기 고점이 된다. 자, 그리고 이런 자리를 우리가 노리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손익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들어가면 전고점이 뚫리면 바로 다이렉트로 손절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전고점이 안 뚫린다 그러면 좀 길게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지지하는 구간까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더라도 이게 꽤 큰 수익입니다. 거의 한국 돈으로 한 최소 한 100만 원 정도 수익 구간이 될 거예요. 2월 6일 거를 갖고 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반대로 하락을 했죠. 아까는 올라갔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고점이 되겠죠.
되겠죠. 여기가 저점이 되고요. 이 시간이 러시아입니다. 개장 첫 1시간이죠.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변동은 나왔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발라먹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어차피 뭐 들어가서 여기서 익절하고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뭐 본절 처리가 됐을 텐데,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될 때 잘 보시면, 자, 돌파됐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이 봉에서의 거래량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전체적인 거래량의 평균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앞전에는 많았죠. 굉장히 갑자기 증가하는 변화량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래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니까 밑에 흰 색깔 이 선이 같이 올라가죠. 이 선이 바로 이제 21선입니다. 이 거래량의 20개를 평균 낸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21선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돌파하더라도 이것만 살짝 올라갔지 21선은 계속 하락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거래량이 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약간의 단발성 하락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올라가는 이런 게 그림이 나오면 상관없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나오게 되면 이 돌파가 뭔가 거짓일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파 후에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겠죠. 손절 라인은 어디서 잡으시면 돼요? 이 전저점에다가 손절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올라가진 않았지만 일정 부분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만드는 이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1시 반부터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2월 5일이죠. 2월 6일이니까 그저께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오픈하자마자 상승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저점. 자, 저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는 이제 돌파가 됐어요, 실제로. 근데 거래량도 좀 증가가 되면서 돌파가 됐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우리가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돌파가 되자마자 이렇게 봉 사이즈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매도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정도의 손익비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도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테스트를 만들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손절하고 매수로 갈아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손절하고 바로 매수로 갈아타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할 때 지금 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페이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돌파했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액션이 보이면 이런 데서 우리가 매도 진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시가 많다. 레퍼런스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여러분들 주가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왜 S&P를 갖고 왔냐면은 S&P를 매매를 하진 않지만 S&P랑 나스닥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미장의 고가 저가를 만들어 놨죠. 자, 근데 여기서 실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돌파가 전고점에 돌파가 나왔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돌파가 나올 때 거의 돌파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여 떨어지거나 꺾여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돌파가 나왔다면 이게 진짜 돌파한 게 맞는지를 우리가 더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나스닥에서만 돌파가 된 게 아닌지, 아니면 S&P라든지 다른 종목까지 같이 돌파가 됐는지.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기업이 500개를 묶어놓은 거고 이거는 100개를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더 평균적으로 더 신뢰도가 높아요. 나스닥 100보다는. 근데 S&P 500도 돌파가 됐고 나스닥 500도 돌파가 됐죠.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뭘로 보시는 거예요? 매수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그 개념을 활용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돌파를 해서 매수로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안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하자마자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여기서는 일정 부분 리테스트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나스닥만 봤을 때는 이렇게 음봉이 종가로 딱 다시 이런 식으로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보통 여기서 이거 매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텐데,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돌파가 동시에 됐죠. 만약에 이게 정말 하락 추세,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였다면은 S&P도 같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S&P는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것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다? 거짓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떨어질 때 매도를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을 내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조금 이제 응용이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2월 2일 겁니다.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동안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저가, 고가 이어놓고, 자, 바로 이제 돌파를 트라이 했는데 돌파를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쭉 밀립니다. 근데 이것도 S&P랑 똑같아요, 그림이. 물론 S&P랑 나스닥이랑 100%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려면 같이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돌파가 됐는데 이건 당연히 적은 거래량으로 돌파됐기 때문에 매도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돌파가 되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바로
요 S&P가 돌파가 됐다가 다시 양봉으로 설 때, 요때가 바로 이제 나스닥으로 치면 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 여기서는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손절해 해봤자 20포인트인데 여기서 먹게 되면 7,260이니까 거의 100포인트죠. 100포인트가 지금 익절이기 때문에 거의 손익비가 5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다바스의 박스 이론 투자 철칙을 좀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와 거래량을 주시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주가만 보잖아요. 아니면 이동평균선이나 어떤 특정 보조 지표만 보지만 가장 중요한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계속 거래량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보는 걸 봤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으면은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거래량이 적으면은 비교적 거짓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항상 중시하면서 이 박스권 매매를 하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권 상향 돌파하는 주식을 매입한다. 대신에 뭐까지? 거래량까지 동반이 돼야 되겠죠.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되면 반대로 단기 고점이나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선물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라면 매도를, 단기 저점이라면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도 처음엔 실패한 투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레전드는 없어요. 처음부터 항상 실패했었는데 이 매매 기법을 갈고 본인만의 실력을 만들어서 역경을 딛고 1950년대에 200만 달러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1950년이라면 거의 맥도날드가 처음 딱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시점인 거예요. 엄청나게 옛날인데 그 옛날 이 분들도 뭐 제시 리버모어라든지 엘리어트라든지 이런 굉장히 저명한 트레이더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트레이더들로부터 우리가 배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트레이딩들의 루틴을 배운다면 여러분들 꼭 올해 대박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불타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이를 끝까지 밀고 나간 그의 신념과 추진력 그리고 인내심이 그의 화려한 성공 밑에 깔려있음을 상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꼭 레퍼런스 찾아서 복귀해보시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2024년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익 많이 내시고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